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드로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쓸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또는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누군가에겐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는 이 소비 쿠폰이 신청 방법 하나 잘못 택했다는 이유로 아예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의점에서 담배는 살 수 있는데 배달앱 결제는 안 되고 다이소는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는 말에 혼란만 더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원금이 무려 220만 원까지 가능한 사람도 있고 신청 첫 줄을 잘못 넘기면 평생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다는 것. 누군가는 조용히 수령했고 누군가는 몰라서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포인트들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민원 상담을 오랫동안 도와드려온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주변에서는 나는 카드로 할까, 지역사랑 상품권이 나을까, 신용카드가 좋을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또 뭐가 다른 건지 하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또 한 가지, 쿠폰은 신청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처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한 방법을 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못 쓰고 환수되는 일도 실제로 생깁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도 될까? 다이소는 가능한가? 배달 음식은 되나? 이런 부분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특히 7월 19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틀 먼저 내가 받을 지원금이 정확히 확인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괜히 놓치고 나중에 몰라서 못 받았다 는 일 없도록요.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됩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소비 쿠폰은 무조건 11월 30일 이전까지 전부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이건 진짜 잊지 마세요. 남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되며 소멸되니 시간 지나고 아차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초반에는 아무래도 신청자가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이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입니다. 이런 일정은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혼잡 없이 원활히 처리됩니다. 주말에는 동주민센터 같은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신청이 어렵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보통 다음 날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소비 쿠폰은 3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실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결제할 때 카드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중에도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이미 쓰시는 카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또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7월 21일 월요일부터 해당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쓰신다면 국민은행,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에 가셔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첫 주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지니 꼭 확인 후 방문하세요. 신청 후에는 다음 날 신청하신 카드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실 때 지원금 포인트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본인 돈으로 쓴 건지 쿠폰에서 차감된 건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제 문자나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소비 쿠폰 사용이라는 표시가 따로 나옵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이 쿠폰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이 제한된 업종도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보험료 납부, 교통비 충전, 통신요금, 세금, 공과금 등은 사용 불가입니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미용실, 안경점, 학원, 소형 의류 매장처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자영업 매장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이라도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소라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 다이소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매장 입구에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괜히 잘못 썼다가 지원금으로 처리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리고 농촌 면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다 보니 해당 지역은 예외 규정이 생긴 겁니다. 혹시 시골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정보도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배달앱 사용 가능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달앱 사용 방법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 결제를 바로 하시면 소비 쿠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주문하신 후에 배달기사님과 직접 만나 카드로 결제하시는 방식이라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앱에서는 주문만 하시고 결제는 직접 만나서 카드 단말기로 하셔야 지원금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헷갈려서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처가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는 안 되는지 애매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이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카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카드사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소비에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되니 혜택 많은 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그 카드로 신청하시면 여러모로 유리하겠지요. 혹시 카드를 분실하셨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남은 지원금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또한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카드 방식은 주소지 변경 시 지역 사용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만 해당되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이 방식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은 내 돈으로 쓴 건지 소비 쿠폰에서 빠져나간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문자에는 쿠폰 사용이 표시되긴 하지만 자칫 무심코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다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원금 쓰는 김에 이것도 사자 하다 보면 예상보다 소비가 늘고 결국은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소비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선불카드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와 따로 떨어져 사신다면 카드 방식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족 구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세요. 혹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선불카드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원금만 충전된 별도의 카드입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아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금만 들어있으니 과소비 우려가 적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만 가능하지만 선불카드는 대리인이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선택하시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대리인 없으셔도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지요. 그럼 이제 선불카드의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 당일에 카드를 바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며칠 뒤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지요. 또한 선불카드는 내가 쓰던 기존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카드가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카드 하나하나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환경에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 문제도 중요한 시대니까요. 이제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형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가게에 있는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남은 금액이나 사용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긴 하죠. 다만 처음에 앱 설치하고 본인 인증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 상품권도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카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즉 종이로 된 상품권입니다. 이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역시도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 이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등 일부 조건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종이 상품권은 한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되고 사용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만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3만 원 이상은 6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권도 모바일형과 마찬가지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가게 입구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꽤 길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니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류형 상품권 역시 사용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한 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금 금액과 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1차 지급 금액입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로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최대 5만 원까지 더해져 최대 1인당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사인 가구라면 가족 전체 기준으로 최대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이 큰 금액을 11월 30일 이전까지 전부 사용하셔야 하니 사용처를 미리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괜히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나도 해당돼요? 하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주민센터 근무했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공문이 정확히 내려오기 전에는 아무리 직원이라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괜히 섭섭해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문의하시다가 시간 낭비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지급 대상과 조건은 정부에서 공문으로 확정해 내려온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복지 상담사는 공식 보도자료와 출처를 확인한 내용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차 지급금입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재산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때 제외되는 상위 10%는 단순히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 재산 등록 정보 등 복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왜 빠졌지? 하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아무 데서나 사용 가능한 건 아니란 점 기억하고 계시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가능한지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하실 수 있는지, 다이소는 가능한지, 배달앱 결제는 되는지 등등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는 담배, 술 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용처 업종만 제한하고 구체적인 구매 항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만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보통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해당되지만 혹시 헷갈리신다면 가게 입구에 붙은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꼭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직영점은 사용 불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 다이소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 다이소 매장도 많다 보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배달앱의 경우 앱에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하지만 주문만 앱에서 하고 직접 만나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전화로 주문하고 배달 기사님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직접 만나 카드 결제는입니다. 이번에 작성한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사용 불가 항목과 예외 상황에 대한 안내를 보다 명확하고 신뢰가 믿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우선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보험료 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자동이체로 나가던 고정요금이나 공과금 성격의 항목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안 된다 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하여 수긍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치과 진료비 관련해서는 단순히 가능이라고 말하기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병의원 또는 치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현장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라 무조건 병원에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주의도 함께 드렸습니다. 택시 요금의 경우에는 기사님에게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교통카드 충전이나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예시와 함께 명확히 구분해 드렸습니다. 휴대폰 구매 관련해서는 기기 구입은 가능하지만 요금 납부는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삼성, LG, 애플과 같은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동네의 자영업 휴대폰 매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가족 대리 신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녀를 대신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귀국한 뒤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입국 시점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여야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놓치지 않고 포함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안 되지만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방식으로는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용기를 드리는 문장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면 가능하고 말소된 경우에는 복구 후 신청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 복구 후 지급받은 실제 사례도 언급하여 이번에도 지급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희망을 전해드렸습니다.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출소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안내를 드리며 단 유효기간 5년 내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따뜻한 조언과 함께 위로의 말도 곁들이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시니어 세대가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의 복잡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조건이 있는지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안내드렸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주 가시는 카페나 치킨집도 프랜차이즈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직영점은 사용 불가, 가맹점은 사용 가능입니다. 단 가맹점이라 해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대부분 직영 매장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동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 가맹 카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게 입구에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자주 나오는 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되십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만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며 이번 소비쿠폰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가만히 계신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국가 지원금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정기급여나 월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지급받았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외국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째,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에서 쓸 수 있나요? 아쉽지만 주소지에 따라 사용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서울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서울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경기도면 경기도 안에서만, 광역시는 시 전역에서, 도 단위는 시군 단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신청 전에 꼭 사용 지역을 확인해 주세요. 또 하나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평소 충전 시 10% 할인받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이번 소비 쿠폰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9월부터는 다시 기존 할인 충전 방식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니 이번 소비 쿠폰과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되도록 빠르게 사용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사용하시다가 소멸되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신청하시면 7월 19일에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게 됩니다. 이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정부, 카드사 등은 절대 문자 메시지에 링크 URL을 담아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 악성 문자 메시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받으려다 보닌 돈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세요. 또한 검색 중 블로그나 광고 페이지에 나오는 신청하기, 바로받기 등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원금과 전혀 관계없는 유료 서비스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보호 서비스나 가족 위치 추적 같은 유료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신력 있는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고 누가 보내준 문자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시기일수록 사칭도 많아집니다. 정부, 카드사, 금융기관을 흉내내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시면 즉시 확인 없이 응답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동사무소, 구청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소비 쿠폰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